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구석에 올라 있는 종목들은 주도주인지 아니면 상투권 종목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이수페타시스였죠. 네, 이수페타시스였는데 시간에서 뭐 별로 흔들림이 좀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지금 27일 날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0% 수익이 현재 편입이 된 이후에 수익이 나와 있고요. 이 종목은 1차 목표치를 터치한 이후에 이제 2차 목표치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이 종목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여기 하단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 축의 길이가 대략 한 3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근데 3 정도 되는 경우는 사실 뭐 어떤 경우는 고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섹터, 엔비디아 같은 이런 큰 글로벌 트렌드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돌파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가 고점이 되지 않고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항상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 구석에 우상단에 있는 종목을 주목하시는 그런 전략을 펴시다 보면 주도주를 꼭 잡게 되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와 비슷하게 오늘 이제 1차 목표치 터치한 종목이 있죠. 바로 오늘 터치한 종목은 KNJ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눌린 다음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제가 편입한 자리에서 이제 올라와서 한 20% 정도, 현재 뭐 고가 기준이 22%, 목표치는 이 19%를 달성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이 종목은 2차 목표치까지 또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고, 이 엔비디아가 어제 제 차트를 좀 수학이나 이런 확률 통계로 봤더니 이게 이런 자리에서 미국의 주도주가 대형주가 나오게 되면 보통 한 1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올라온 가격 대비해서 보통 미국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기 때문에 한 100%못 가면 그 정도고 많이 가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한 5배씩도 가는 그런 빅 트렌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의 세계가 인공지능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숫자로 또 주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수급이 거기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방 오신 분들한테 어제 미국의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종목을 또 미국 종목이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어제도 20% 급등을 했어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럴 정도로 미국에는 두 종목, 엔비디아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종목 꼭 인공지능 관련 칩이나 소위 IT 부품 관련 종목으로 참고해서 메모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때는 뭐 소위 종목들을 많이 리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새로운 종목에 또 관심을 두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어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좀 편입을 했는데 번갈아 가면서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38,00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이름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이 종목은 보세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 제가 보통 편입은 하지만 그건 이제 주도주 반도체 섹터를 끌고 가고 있는 1등 종목들을 이 상단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하지만 이 종목은 추세가 이제 하락하던 추세가 끝나서 상승 반전에 대해서 이걸 이제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부르거나 추세 전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점이 추세 전환인 줄 아는데 이 저점은 추세 전환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전환 포인트는 바로 하락하는 추세선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깔끔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고가를 넘어서는 그 그림이 추세 전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제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KNJ 같은 종목은 어디가 그 포인트였는지를 드리면 여기가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있는 자리는 KNJ가 14,000원짜리 지금 23,000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닥권 종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섹터가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동진 세미캠도 앞으로 결국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간다 그러면 5만 원 초반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갖고 왔고요. 차트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반도체 쪽이 주도주로 완전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장에 소외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 목표치 분석을 또 잘 해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은 동신세미케라는 종목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게 주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흔히 이제 EUV에 들어가는 그런 강광 소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 EUV에 들어가는 강광 소재를 세계 뭐 세 회사밖에 못 만드는 그 강광 소재를 만들어서 그 소재의 또 강광 소재의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미세화되면서 이 기존의 EUV에 쓰던 그 EUV의 어떤 생산성을 한 2배 정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민감도가 높은 강광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최근에 조금 관망하지만 기관들이 연속으로 이 종목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안 사는데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때는 얘네들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결국 이런 강광 소재 민감도가 높아지고 EUV의 생산성을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EUV 그 기계 뭐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하는 한 대 그런 그 EUV 기계의 생산성을 2배 정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소재를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라서 국내 최초로 개발했죠. 이런 걸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섹터를 간다면 그 미세 공정, 그리고 파운더리, 그리고 또 신소재, 신기술 이런 종목들이 갈 거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는 추세 전환 포인트 매수 관점에 접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준비된 자료를 마치고 챙겨보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동진세미캠인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게 트렌드가 이제 픽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뭐 이런 얘기 감히 하긴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이 미래 산업은 결국 인공지능 사회로 가는데 그 인공지능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시장에서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분야, 챗 GT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도 그렇고요. 데이터 분야,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반도체 분야 이 부분에도 자기의 입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차단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인공지능 사회로의 발전을 확실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그 기회를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 협력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네, 보면 AI 붐 타고 엔비디아 반도체주 첫 시총 1조 달성이죠. 1조 달성입니다. 그래서 1조 달러에 달성했다는 하루에 우리 돈으로 300조가 시가총액이 커집니다. 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주도주가 한번 태어나잖아요. 이런 대형주가 태어나면요. 1년 정도 이상은 계속 그런 트렌드가 주가상으로 이어지고 또 산업 트렌드가 깨어날 때는 이것이 과거에도 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도 구글 그랬고요. 그 이후에 또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그랬었고요. 몇 년 전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미국의 새로운 주도주로 뜨고 있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자리로 가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회장님 요즘 뭐 이번 달도 그렇고요. 네, 지난달도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베팅을 네. 많이 하시는데 또 네. 그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뷰를 네. 아마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좀 좋아야지 반도체 종목들 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수에 대한 어떤 관점, 네. 그러니까 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 번만 더 그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이 반도체 종목들은 하반기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네, 네. 시기적인 부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연관이 돼 있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도 사실은 연결에 있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오늘 뭐 시장 뷰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을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조적으로 이 기관이나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시장 뷰는 박스권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는 1차 타겟은 2,800으로 간다. 그거는 올해부터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갈 것이고 네. 2차 타겟은 그 이후에 내년 말 후년 초에 3,000이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 시가총액도 크지만 비중이 높은 반도체 관련주의 중심 종목의 삼성전자의 가격 타깃이 8만 5천 원을 보인다. 그런 얘기를 일단 했고요. 1차 반드시 갈 자리는 삼성전자가 8만 원, 하이닉스는 12만 5천 원을 보인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까지 충분히 코스피 지수는 2,800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차트만 보고 얘기했다면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의 전 세계를 끌고 갈 주도 산업, 그다음에 주도 섹터, 주도 중심주가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양성이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만 사고 있거든요. 이것은 트렌드가 삼박자가 맞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뷰가 아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락장에도 이제 큰 사이클은 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꼭 메모해 두시고요. 시장은 항상 이 미국에는 컨트롤이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간다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반도체가 안 된다고 많은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계속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치는 42,000원, 2차 목표치는 6만 원, 손절은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